세상을 떠난 왕과 왕비들이 잠들어 있는 곳 왕릉. 죽은 왕은 생전에 그랬듯이 많은 신하들의 호의를 받고 있다. 왕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안식을 위협하는 악한 기운을 막아내기 위해 죽은 왕의 옆자리를 지키는 영원한 호위무사들, 조선 왕릉의 동물 파수꾼이다. 조선 27대 왕과 왕비의 무덤인 조선 왕릉은 모두 42기다. 한 왕조의 무덤이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로 세계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는 한양의 동쪽에 9개의 왕릉이 모여있다 해서 이름 붙여진 동구릉이 있다. 태조를 포함해 17왕과 왕비의 능이 모인 동구릉은 조선 왕릉 제도의 표본으로 왕릉 건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조선 왕릉 박물관이라고도 불린다. 동구릉의 중심은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능이다. 홍살문을 들어서면 곱게 뻗은 참도를 따라 제사를 올리는 건물 정자각에 이르게 되고 정자각 추녀마루의 잡상을 마주하게 된다. 줄지어 앉은 잡상들이 정체모를 잡귀신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 잡상의 매서운 눈초리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 봉분이 있는 능층 공간에 이르게 된다. 살아있는 왕이라도 함부로 오를 수 없는 이곳은 죽은 왕을 호위하는 무석인과 왕명을 기다리는 문석인이 지키고 있다. 무석인과 문석인은 각자 뒤에 성마를 한 마리씩 거느리고 있는데 성마는 죽은 왕의 영혼을 천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튼튼한 다리에 힘찬 말갈기가 주인의 부름에 당장이라도 응하려는 듯하다. 왕이 잠든 봉분에는 다양한 문양을 새긴 병풍석을 두르고 다시 한번 난간석을 둘러 화려하게 장식했다. 병풍석에는 12방위를 나타내는 12지 신상을 새겨 각자 맡은 방향을 지키게 했다. 잡귀들이 12방향에서 어디서라도 왕의 무덤을 넘볼 수 없게 방어하는 것이다. 병풍석 밖에는 의외의 동물이 보인다. 호랑이와 양이다. 석호와 석양이 번갈아가며 나열되어 있다. 잡귀신들을 쫓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석양의 일이고, 죽은 사람의 뇌를 먹기를 좋아하는 망냥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바로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를 갖다가 석호로 만들어서 그 길목에다 노무를 해서 그 망냥이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석호의 일이다. 봉분을 등지고 밖을 향한 자세로 적이 나타나면 언제든 덤벼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선 왕릉의 동물을 살피다 보면 조선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도 있다. 고려의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능인 현정능을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것이 이 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물이 현정릉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기에 있는 양석, 호석, 이것은 현정릉에 있는 것 그대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성물인 문인석과 무인석도 다 똑같은데
그때 고려능에는 없었던 것은 이 마석이거든요. 1452년에 건원능, 그다음에 제능, 헌능 이 세 곳에 마석이 생기게 됩니다. 조선 21대 왕이자 가장 장수했으며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을 자랑하는 영조의 원능. 영조는 계비 정순왕후와 나란히 묻혔고 두 봉부는 하나의 난간석으로 연결되어 쌍능을 이룬다. 원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망주석이다. 망주석은 봉분 앞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으로 영혼이 무덤을 찾는 표지라고도 하는데, 망주석 위에 작은 동물이 보인다. 작은 호랑이 세호로 이름처럼 아주 작은 크기다. 원능의 세호는 하나는 위를 향해 올라가고 나머지는 아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 왕능에 따라 두 마리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세호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명확히 해석은 안 되지만 그 망주석이 양쪽에 세워져 있는데 보면요, 하나는 밑으로 가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마도 망주석에서 있고 어떤 그 자연의 흐름에서 오셔가지고 혼이 내려왔다가 여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흐름으로 하나는 그 조그만 호랑이가 내려가게 돼 있고 하나는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인데, 그 세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은 아직 밝혀져 있진 않아요. 왕의 봉분 앞에 있다는 것 외엔 밝혀진 것이 없지만 세호의 모양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세호가 처음 도입된 조선 초기에는 땅콩이나 귀 모양의 장방형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 가늘고 길쭉해졌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는 호랑이의 특징을 드러내며 섬세하게 조각되었다. 조선 18대 왕인 현종과 명성왕후가 잠들어 있는 숭릉. 숭릉은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두른 소박한 모습이다. 조선 중기에 들어서며 국조 외래의에 따라 왕릉 조성을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호 동물들의 모양도 변했다. 석호의 다리 사이를 면으로 만들고 석양의 뿔과 귀도 단순해진 모습이다. 하지만 석호의 자세를 보면 엉덩이를 치켜들고 앞다리에 힘을 준 것이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태세다. 눈을 크게 뜨고 이빨을 드러낸 표정 또한 삼엄하다. 입을 길게 내밀고 콧김을 내뿜는 석양의 표정 또한 위험 있으면서도 해악적인 모습이다. 그 시대 사람들의 미의식, 아름다움, 또 그 시대 사람들의 사회 분위기, 예를 들어서 연산군 시대에 세워진 석상이면요, 연산군 시대는 우리가 폭군 시대라고 그러지만 연산군 자체가 화려함의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석상도 커지고 화려해져요. 또 검소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석상에도 검소함이 들어가고, 그 미세한 변화들이 시대를 보여주고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홍유릉은 고종과 명성황후, 순종과 영친왕 등의 능이 모인 대한제국 황실묘역이다. 고종 황제의 홍릉은 이전의 왕릉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정자형의 정자각이 아닌 일자형 대형 건물인 침전이 대표적이다. 또한 다양한 성물들이 봉분 주위의 능친 공간이 아닌 침전 앞에 일렬로 도열해 있다. 동물 석상의 종류 또한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낯선 모습의 사자와
조선 왕릉에는 쓰이지 않는 기린이 눈에 띈다. 이는 홍릉이 대한제국 황제의 능으로 중국의 황제릉을 따라 조성했기 때문이다. 순종의 유릉도 같은 형식을 따랐지만 보다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모습이다. 서구의 기술을 도입한 일본 석공들이 제작했기 때문이다. 왕릉을 지키는 동물들의 모습에서 외세의 영향 아래 저물어가는 조선의 슬픈 운명이 배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떠난 왕의 넋을 기리며 왕실의 권위를 다지는 역할을 한 조선 왕릉. 조선 왕조를 역사와 함께한 이곳에 왕의 영원한 안식을 수호하는 동물 파수꾼들이 있다.